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 플러스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디자이너들의 마음 자세,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이너라는 직무,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인기도는 항상 상위권이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 뭔지, 제품 디자인이 뭔지, 환경 디자이너가 뭔지, 또 패션, 미용,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그 디자인들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자기가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디자이너 되기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디자이너의 마음 자세, 즉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 계속 이제 디자인에 관련한 디자인 플러스 우리 삶 속에 우리 사회에 디자인을 더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단 우리 디자이너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람은 우리 전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겉사람이 없으면 속사람도 소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겉사람도 중요하고 속사람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겉사람보다는 그 속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 그것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즉 고급 양주병이 하나 있어요. 고급 양주병이 있는데 그 안에 소주가 들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양주야. 그런데 속에 있는 내용물은 뭐? 소주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이것을 뭐라고 규정하겠습니까? 양주라고 하겠습니까? 소주라고 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소주라고 합니다. 이 속 안에 뭐가 담겼냐가 그 정체를 나타내는 정체성. 너 정체가 뭐야? 그러잖아. 그죠?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속사람도 되게 중요합니다. 겉사람이 성장을 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속사람도 같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회가 물질 문명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막 발달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 이 정식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걸 뭐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문 용어로 아노미 현상이라는 말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일치해야 합니다. 그 선생님이 어디 가서 나 선생인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네가 무슨 선생이야 그래요. 제 외모 가지고는 선생 같지 않은가 봐요. 뭐 선생이라고 하면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니까 체육 선생님이요? 뭐 이 정도지 제가 생긴 건 디자이너 같지 않은가 봐요. 근데 저는 분명한 디자이너이고 또 선생입니다. 왜? 내 안에 내 마인드가 내 마인드만이에요. 그 마인드가 선생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럼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1차적으로 나의 정체는 디자이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그때부터 디자이너로서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 나머지 기술적인 것들은 이후에 배우는 거죠. 그런 마음 자세가 되면 그 이후에 배울 것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는 어떤 직무들 모든 것들은 다 힘들어요. 쉬운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쉬운 거 있고 날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찾아가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해도 그 기회는 여러분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쉬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은 나이를 먹으면 내 생활과 삶이 더 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체력은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지금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이제 40대 중반에 그러한 내 몸에 있는 이 기능들은 40년 넘게 쓴 이 중고들이에요. 중고들. 점점 해를 걷어갈수록 이렇게 체력이 딸리고 힘이 딸린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직무들이 점점 줄어들죠. 왜? 힘쓰는 일 못하죠.
또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하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우니까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해서 기회는 줄죠. 체력은 떨어지죠. 점점 힘은 들죠. 나이 먹으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물론 좋아지는 사람도 있죠. 무조건 딱 정해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젊었을 때부터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준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보다 마음이 나는 디자이너야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디자이너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보고 점수 맞아서 대학 가는 그런 공부 말고 2차 자료 얘기했었죠. 자료 수집,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그게 좋구나를 알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갖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힘들지만 참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선생님이 아빠예요. 근데 저의 어떤 외형이나 이런 모습들은 아빠로서 뭐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고, 많이 못 놀아주고, 뭐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아빠냐? 전 똑같이 아직도 20대의 어떤 그런 청년 시절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왜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뭐 부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는 아빠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빠구나. 그러니까 아빠구나라는 그 마음이 나를 어떻게 아빠인 척할 수 있게 행동하게 하고, 또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고, 또 아빠라는 책임감과 정체성을 가지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옛날 같았으면 10대 때 막 20대 때였으면 기분 나빠 안 해 할 텐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고 참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가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영어를 못할까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외국인과 자유롭게 영어 대화를 하는 게 저희 하나의 목표입니다. 물론 지금 간단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영어를 해야 되느냐? 영어를 하면 왜 좋은지 또 알아야 되겠죠? 영어는 시험을 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것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영어권에 있는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면 그만큼 내가 많은 어떠한 문화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 잘하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잘났어 이렇게 허세 떨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 그만큼 유리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 거의 지금 보면 거의 뭐 10년 이상 영어, 물론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뭐 억지로라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제대로 합니까?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 개도 풍어를 읊는다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마음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절박하게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나한테 뭐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야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는 나한테 필요 없어 하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면 잘해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못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면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래서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바보 같고 병신 같아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영어에 대한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 바로 이 마음, 이 마인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일단 꿈을 갖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 즉 하고 싶은 이유와 타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자이너적인 마음, 정체성,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우리 뭐 젊은이여 뭐 꿈을 가져라, 뭐
뭐 앰비셔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꿈, 드림, 비전 가져야 되죠. 자, 그러면 꿈을 가지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꿈을 가지면 꿈이 이루어집니까? 퍼센트로 우리 한번 꿈을 가지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안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꿈이 할 수 있는 걸 갖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내가 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죠. 뭐 선생님 어릴 때 대통령 되고 싶었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런 게 꿈이잖아.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 꿈 가져서 뭐 하겠어, 그지? 자, 꿈을 가져도 안 될 가능성이 높으면 꿈을 안 가지면 뭐예요?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목표라는 것이죠, 꿈은. 어쨌든 그래서 꿈을 가지면 우리가 활을 쏘면 정확히 중앙을 맞기도 하지만 중앙이 아닌 옆에라도 맞는단 말이죠. 100점이 아니면 60, 70, 50, 40이라도 맞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목적이 없으면 마치 바닷가에 흘러가는 그냥 배처럼 그냥 떠다니는 시간과 체력과 힘을 다 낭비하면서 효율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와 꿈을 가지라는 것. 근데 이 목표와 꿈을 가질 때 대부분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허세 떨고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리면서 사는, 그게 우리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랬었죠. 이 디자이너라는 것, 물론 우리 디자이너들은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뭐 성인 군자입니까? 아니에요. 저 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뭐 도덕적으로 되게 착하고, 아니에요. 저 뒤져보면 먼지 나오고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어떤 꿈과 목표를 갖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닌, 디자이너는 어떤 느낌?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어떠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할 때, 나는 의사 돼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러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아픔과 고통을 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고쳐주고 행복한 그런 삶을 설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 되는 거랑, 물론 뭐 상관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좋아요. 누가 돈 버는 게 나쁘대요. 그러나 어떤 마음가짐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더 나은 역할과 좋은 그 시너지와 영향을 주겠냐 이거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스타일을 만들거나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디자인 플러스 앞에서 강의 들어보셨죠, 그죠?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끌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이너예요. 근데 단순히 그림 연습만 해가지고 좋은 디자이너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 차라리 그림 잘 그리면 좋은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다양한 인간과 다양한 인간이 함께하는 사회와 자연 환경,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많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그러한 넓은 아량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영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지금의 훌륭한 법관이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 중에 최근에 보면은 막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속되기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어릴 때 다 공부도 되게 잘하고 말로는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체성이 없으면 그런 것들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 자세. 물론 우리는 저는 성선설과 선악설이 있는데 악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벽에 똥칠 하더라도 난 살아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영원하냐 이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100년이라는 삶을, 100년? 많이 살면 진짜 100년 살죠. 거의 70에서 100이면 거의 죽습니다.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이 마음 자세인데, 욕심, 특, 이기가 아닌 이타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타적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못해요. 그럼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 맹모 엄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한 이야기 아십니까? 이 이야기 아세요? 첫 번째가 어디였죠? 시장을 갔었고요. 그죠? 두 번째는 어디예요? 공동 묘지를 갔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요? 서당을 갔어요. 이렇게 3번의 이사를 해서 맹자가 훌륭한 철학자여 사상가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막 이렇게 좋은 지역의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모 엄마들이 그냥 자기 아이 좋은 교육 환경에 보내려고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그걸 이 맹모삼천지교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우리 사회의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마치 부모의 어떤 역량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면 그만큼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예, 저도 좀 많이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그냥 거의 어릴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좀 바보 같고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자, 그럼 맹모삼천지교 엄마가 그 당시 옛날 그렇게 어려운 그 시절, 지금이야 익스프레스가 있으니까 이사하기도 좋은 이 시절을, 내도 이사하는 게 힘든데, 그 당시 이사를 3번 정도 하면 돈도 많아가지고 막 그냥 치맛바람을 막 휘날리는 그런 극성 엄마였나요? 극성이 있는 엄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맹자 엄마는 훌륭하셨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훌륭한 사상가가 됐던 거죠. 묘지를, 서당을, 소시장 갔더니 맹자가 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러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묘지로 데려갔더니 거기서 매일 곡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저런 거 배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서당을 데려갔더니 아 훌륭한 사람이 됐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 아니에요. 맹자 엄마는 일부러 시장과 묘지와 서당을 갔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시장이었고요. 그 다음이 묘지였고요. 그 다음이 서당이었던 거예요. 이거 꼭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시장이라는 곳에는 시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같이 소통하는 곳이에요. 먹고 살려고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정말 애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시장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이 시장에서 말이에요. 청소하고 뭐 이랬대요. 시장이 시장.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돈 벌겠다고 있는 그곳이 시장이란 말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교육시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찮고, 제가 앞에서 디자인 플러스 강의했었죠. 뭔가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등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맹자에게 바로 인간들의 어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인간들의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맹자 엄마가.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들의 아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생활했던 것만 기억하게 되고 그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수준에서만 우리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자가 안 돼봤는데 어떻게 여자를 이해하며, 여자들은 남자가 안 되는데 남자를 섣불리 이해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임신해보지 않으면 임신한 그런 여자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임신을 해본 사람은 임신한 여자를 보면서 여기 막 자리도 막 비겨줘요. 왜? 자기가 아파해봤으니까. 선생님이 청년 시절에, 총각 시절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사고로 죽거나 이런 모습 보면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총각 시절에는 아팠어요. 아팠다고. 그런데
그렇게 아팠지. 그냥 뭐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막 아프지 않았어요. 왜? 난 자식이 없잖아.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이 우리 아이와 동일한 나이대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전 공포 영화도 많이 볼 줄 알고 잔인한 장면도 잘 봐요.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헌병대 수사관이셨는데 그 이렇게 책 교재를 집에 가져와요. 그러면 뭐 그 시체들 있잖아요. 특징들을 이렇게 그 한 뭐 시체학 같은 책들이 있는데 몰래 이렇게 훔쳐보고 하다 보니까 이 어릴 때부터 그런 단련이 돼 있어요. 그냥 잘 봅니다. 저희 경찰 친구들 중에도 선생님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하다 보니까 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좀 보정 좀 해달라고 막 이런 거 좀 부탁하면 그런 막 좀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잔인한 사진 같은 것들도 잘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아직도 여전히 그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사망 전에 막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장면을 못 봐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하면서 울컥해. 울 것 같아요. 왜? 내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자이너는요 생각을 하잖아요. 디자인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머리로 할 수 있고 가슴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디자이너들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해야 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란 그 차이가 뭐예요, 선생님? 별거 없어요. 이기적이면 머리가 아프고요. 이타적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되거나 하면 머리 아파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으면 어디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대요.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가슴 아파도 뭐 이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디자인 할 때마다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아파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좋은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은 목적이 뭐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자가 되고 하는 거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인간, 바로 이타적인 남이 행복하게 하길 바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시각 디자인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아파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해한다 그래요. 뭐 서민의 삶을 이해한다.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해는 되지만 정말 깊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인간의 아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1차적인 내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다면 2차적인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맹모 엄마는 그걸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묘지에 가서는 뭘 가르친 거냐면요. 죽음에 대한 것을 교육시킨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맹자 엄마가. 맹자 이리 와봐. 자, 저 사람은 말이야. 지금 얘기하면 국무총리인데 죽지.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사장인데 죽지. 저 사람은 부자인데 죽지. 이러면서 우리 인간은 다 죽어. 맹자야, 우리가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아니 처음부터 일로 가면 되지 못하러 이런 데를 가가지고 아이를 교육하겠어 맹자 엄마가. 전 죽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맹자 엄마를 따라서 저희 첫째 어릴 때 화장터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터에 가서 그 사람 우리가 죽는 그 삶을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는 막 죽음 공포스럽고 무섭고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때요? 겸허해져요. 그 전쟁이 난 어떤 그런 나라에 7살, 8살 이런 아이들 되게 성숙돼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 중에 뭐 7살, 8살 이런 애들 중에 암이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 걸린 애들은 정말 말하는 게 달라요. 엄마가 막 슬퍼하는 모습 보고 도리어 엄마 미안해. 자기가 미안해 한대요. 엄마 너 미안해. 슬퍼하지 마.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애들은 막 아빠 죽어라! 그러고 막 철없어요. 죽음은 되게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로병사 먹고 자고 아프고 하는 이런 삶의 일부인 것처럼 죽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정체를 알라. 뭐야, 넌 죽어. 너 죽어. 죽는다는 얘기. 그럼 죽으면 뭐 여러분 죽을 때 뭐 싸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왜 있는, 우리가 뭘 생존하고자 하는 이 욕심, 그리고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존하려, 욕심이 없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왜? 갖고 싶은 게 많아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채워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것 다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제일 음식을 태어나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군대에서 30km 행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때 우리 중대장이 이 물을 챙기지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 출발, 새벽 4시에 도착하는 행군을 하면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행군을 해봤거든요.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눈물고개인가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생강차랑 무슨 알사탕 평상시 줘도 안 먹는 그 음식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 생강차랑 먹을 때 우리 영화에 보면 막 며칠 굶어가지고 빵 달라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달라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 그거 먹을 때 완전 샤랄랄랄랄라, 완전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음식을 제가 먹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계속 더 찾아봐봐. 안 채워지죠.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먹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만드는 법? 하루 3끼만 굶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한번 굶고 그 이후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채우지 마세요. 버려야 되는 거야. 네, 맹자 엄마가 바로 이거 가르쳤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도 45인가 54세인가 되게 젊은 나이에 죽었죠. 되게 억울하겠어, 그지? 재산도 많고 엄청난 명예와, 그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찍 죽으면 진짜 열받을 거야, 그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대학에서 졸업할 때 이렇게 축사 같은 걸 한 유튜브에 가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보다 3번의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대요. 자기가 행복할 수 있었던 3번의 기회가 있었대요.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티븐 잡스는 미혼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엄마로만 하다가 엄마가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다른 부부에게 이렇게 입양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입양했던 조건이 이제 아이를 대학 교육까지 시키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을 서약받아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미혼모로 자식으로 태어나서 입양이 됐는데, 입양이 되고 나서 이제 대학을 보냈던 부모, 대학도 지금처럼 무슨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뭐 인류대학이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1학년만 하고 마음 맞췄죠. 왜? 부모님한테 미안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좀 뭔가 이렇게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가 이렇게 부모님 만나 이렇게 했던 자기 삶이 첫 번째 좋은 자기에게 행운이었고 행복이었대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온 겁니까? 애플사라는 회사가 나올 수 있었다. 이 얘기였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자기가 애플사에서 쫓겨난 게 자기에게 좋은 기회였대요. 그러니까 애플사는 자기 회사예요. 근데 자기가 좀 더 잘해보려고 다른 운영자를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날 쫓아낸 거죠. 그래서 아마 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참을 수 있겠어요? 화병 나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만두고 나서 스티븐 잡스가 토이스토리라는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대박 나죠. 그죠? 역시 뭔가 이렇게 미래를 볼 줄 아는 디자이너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티븐 잡스가 빠진 애플사가 망하기 시작했죠. 점점. 왜? IBM 우리 빌 게이츠한테 밀리기도 하고 막 시대를 읽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망하기가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스티븐 잡스를 어떻게 다시 그 운영자로 이렇게 CEO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때 또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기한테 기회는 뭐냐? 암이 걸렸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를 낳게 해주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삶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대요. 가족의 중요성 그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티븐 잡스가 상당하게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랑 창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피눈물 없이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이 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세 개의 경험 중에 이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예.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 뭐 상당히 철학적인 것 같지만 이 죽음,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는 진리잖아. 우리 진리 얘기했었죠? 과거, 현재, 미래 다 털어놔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이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맹자의 엄마가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식에 관련한 공부를 했더니 훌륭한 사상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의 정체성,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지식 공부를 할 때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맹모삼천지교 얘기인데 맹자 엄마가 말이야 시장에 갔더니 매일 시장에 장사하는 장사꾼들 따라하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묘지를 데려갔더니 매일 장례식 하는 거 따라하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 서당 갔더니 훌륭하게 됐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맹자 엄마는 일부러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이너가 된다는 게 단순히 미술학원에서 그림이나 잘 그려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니즈, 욕망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는 디자이너가 될 수 없어. 즉,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이 우리 연인 간의 그런 사랑도 사랑이지만 제가 얘기했었죠. 사랑은 곧 희생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 즉 남을 배려하는 것이죠. 자, 디자인이 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애도 우리가 디자인 연애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애도 이 디자인적인 연애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자가 어떤 일을 하고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뭐 상사한테 막 갈굼당하고 너무 지친데 B라는 남자랑 저녁에 이제 그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그날 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이제 왔지만 되게 지쳐하는 모습을 보겠죠. 근데 B는 생각하기를 역시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말이야 역시 롯데월드야 하고서는 A를 데리고 롯데월드를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놀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 B는 너무 좋아할 거야. 남자가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정말 좋은 남자야. 그랬는데 A가 웃고 있겠어요? 인상 쓰고 있겠어요? 인상 쓰고 있겠죠. 왜? 힘들어 죽겠는데 또 롯데월드 가서 놀았으니 그럼 B는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왜? 자기는 나름 돈도 많이 쓰고 노력해서 자기에게 해주려고 했는데 A가 인상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한마디 하겠죠.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말로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라고 얘기하면 A가 열받죠. 뭐라고? 야, 내가 가자 그랬어? 네가 가자 그래서 가준 거 아니?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막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는 결과. 효율이 떨어지죠. 여자도 노력한 거예요. 왜? 그 힘든데도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힘들면 그 남자 만나 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쉬고 싶잖아. 그런데도 만나러 왔다는 건 그만큼 뭐야?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B라는 남자도 나쁜 거 아니잖아. 잘해주려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B가
디자이너적인 디자인으로 여자에게 다가가면 자기의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뭘 해주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디자이너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관찰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컨셉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컨셉을 기획이죠.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잘 해내는 사람을 우리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봤을 때 이 여자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럼 자료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질문지, 설문지, 관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돼. 물어봐야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여자가 또 할 거 아니에요. 들어보는 거죠. 또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결론을 이렇다면 오늘은 좀 쉬면서 놀아야 되겠다. 힐링을 컨셉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자료 찾아봤더니 힐링 카페가 있네. 그래서 거기를 탁 모셔가서 안마도 받게 그 스포츠 마사지도 맞으면서 상사 욕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돈도 들 쓰고 힘도 들 들고 데이트를 끝내면 A라는 여자가 뭐라 하겠어요? 하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한마디 하겠죠. 자기는 너무 센스쟁이야. 센서. 그죠?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러면 돈은 덜 들고 효율은 올라가잖아요. 디자인은 바로 그런 자세의 문제지 어떠한 기술, 물론 기술도 있지만 어떠한 디자이너의 처음의 자세는 뭐다? 이러한 배려하는 자세, 사랑하는 자세.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디자인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디자인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예비 디자이너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경쟁에서 이겨먹고 내가 뭔가 나의 어떤 위대함을 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니들이 나 따라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디자이너는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꿈을 갖는 것이 갖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꿈을 안 가지면 안 돼요. 로또 복권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로또 복권 사도 안 돼요. 하지만 안 사면 전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사야 그 1등 당첨된 사람들은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마음만 갖고 있었지 실제 될 확률은요 800만 분의 1 해가지고 번개 맞을 것보다도 그 낮은 확률인데도 되는 사람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꿈은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목표가 없으면 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저 꿈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꿈을 갖는 방법은 첫 번째 꿈을 가지려면 아는 게 많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의사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의사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자료 수집을 하셔야 돼요. 많은 자료 수집을 한다는 건 뭐야?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을 보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하면서 많은 자료 수집을 하셔야 돼요.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실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책을 읽는 것도 난 책 읽는 지성인이야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려는 게 아니라 책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경험이거든요. 선생님도 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저의 어떤 경험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전 17년간 해서 이 정도 깨달은 거를 여러분은 단순한 이 강의 한번 듣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또 TV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항상 어떠한 정보를 볼 때는 필터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 책을 읽으라고 하냐면 책을 읽으면 이 머릿속에서 오감을 이용해서 막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TV는 이 시각이라는 놈이 딱 형태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 정해진 모양 외에 다른 걸 생각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 버리면 책 이상으로 TV를 통해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정보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얻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꿈을 갖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꿈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꿈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이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내가 내 수준에서 요 정도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꿈이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좀 꿈은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나는 말이야, 나 같은 건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굳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크게 가지라. 자, 세 번째는 나의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도 물론 갖겠지만 단순히 나 자신, 나만 이 사회는 제가 앞전에 우리 강의를 했었지만 혼자 살 수 있지를 않아요. 혼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살면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같이 살기도 또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같이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갑질하고 뭔가 행복을 사람들을 짓눌러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 나도 죽는 거예요. 함께라는 개념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근데 뭐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사냐 이거죠. 뭐 90년 살고 100년 살고 그 10년 차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더 살아보면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디자이너의 오늘은 이 마인드,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을 가질 때, 목표를 가질 때, 자, 토끼와 거북이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 나서 토끼가 졌죠. 그러면은 거북이가 뭐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뭐 토끼처럼 자만하지 말아라, 뭐 거북이처럼 끝까지 노력해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 이 싸움 자체가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거북이가 져도 창피한 게 아니고요. 이겨도 의미가 없어요. 왜? 토끼가 그 다음 싸움에서는 절대 거북이한테 안 지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싸움이야. 토끼가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한 번 더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거북이가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랑 수영 시합하자 그러는 거죠. 그럼 거북이한테 수영 시합하면 토끼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잘하는 게 있고 토끼는 토끼대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 놀고 이런 각자가 거북이인 사람도 있고 토끼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모두가 다 토끼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토끼는 토끼고 거북이는 거북이에요. 거북이로서 살면 되는 거지 거북이가 토끼 되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거북이는 토끼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거북이가 토끼처럼 못한다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다 좋으면 좋은 사람만 다 성공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해서 보여줘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거북이는 거북이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시고요. 토끼는 토끼처럼 살면 돼요. 자꾸 토끼를 보면서 나도 토끼가 돼야지 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축구선수 메시 아세요? 메시? 엄청 축구 잘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야구선수랑 야구하면 그 야구선수 이기나요? 못 이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고등학교보다 야구를 못해. 난 죽어야 돼. 이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은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공무원 또 연예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로 그러한 것들이 보여줄 때 편하다가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고 편할 것처럼 보이니까 하라고 하는 건데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안 하면 돼. 부모님이 결혼하지 말라는 결혼만 좀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은 나를 어쨌든 사랑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짜증은 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너무 자기처럼
그러면 안 돼요. 막 그 부모가 막 뭐라고 잔소리 할 때 자식이 이런 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머니는 성공하셨나요? 그럼 엄마는 나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은 자식도 그렇고 내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조력자죠. 그리고 자식들은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서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되게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동생이 더 왼수 같고 도리어 친구가 더 좋고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예를 들어서 간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간 반을 잘라서 줘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반을 잘라주면 내 생활 자체도 많이 안 좋아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친구한테 간 떼줄 수 있어요? 뭘 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망설여질 거잖아. 솔직히. 그런데 왼수 같던 나의 부모님, 왼수 같던 내 동생, 왼수 같던 나의 오빠, 나의 형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망설이겠어요? 망설이지만 주저없이 줄 거라는 거지. 가족의 힘은 뭐냐? 그럼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의 힘을 발휘하는 게 가족이지. 왜 안 친하냐?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몸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친구도 편해지고 친해지면 되게 불편해지고 짜증나고 귀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아냐고요? 디자이너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디자이너라는 것은 여러분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러한 마음 자세. 즉 뭐냐 그러면 이타적인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 마음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의 디자인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디자인이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시각 디자인. 자,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도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행복하게 했을까? 제품 디자인. 자, 인간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실내와 실외의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서 인간들의 삶을 더 행복해 할 것인가? 환경 디자인, 공간의 개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컬러를 가지고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색채 디자인.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컬러리스트. 어떻게 하면은 미용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러면 산업 디자인. 어떻게 하면 인간들의 공공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공공 디자인.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기능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강의를 플러스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이제 말하는 게 바뀌어야 돼. 야, 이번 여행 가는 거 있잖아. 네가 좀 디자인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디자인이라는 건 뭐예요? 많이 배려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떠한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 여자친구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거죠. 재료가 우리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 있었죠. 냉장고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내서 이렇게 시합하는, 경합하는 그런 프로잖아. 근데 재료가 많은데 그 재료를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조금밖에 못 만들고요. 재료는 적지만 창의성이 있으면 또 좋은 요리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이상적인 건 재료도 많으면서 창의적이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니즈와 자기의 처한 상황, 또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나라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그림만 잘 그려서 디자이너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이후에 이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컬러리스트 관련한 산업기사, 기사, 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디자인 공무원, 또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후에 선생님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관련한 자격증이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스 또는 컬러리스트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직접 선생님한테 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과 네이버에 가시면 디자인고시 또는 컴고시 이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또는 카페 그 검색 엔진에서 조선생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또는 네이버에서도 조선생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디자인 플러스라는 기본 과정, 디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뭐 디자인 플러스 6가지 강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저의 연구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배울 강의들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 플러스 세상에 디자인을 더하다. 그러면 인간들의 삶, 우리의 사회가 더욱더 살기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